조슈아 K입니다. 오늘은 박사 꽃뱀을 만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명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멋진 말입니다. 이것을 유식하게 표현하면 인사유피호사유명이라.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 이상하네요. 호랑이가 이름이 없잖아요. 이거 거꾸로 말했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잘못 말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가 되는데 이게 좀 그렇게 됐네요. 내가 꼬불랑 글씨를 몰라서 좀 유식한 척 하려고 문자 좀 썼다가 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 이게 바른 것 같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갔다 온 사람 느끼지만은 군대에 갔다 왔다 오면은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를 아주 괴롭힌 사람, 막 때리고 기합 주고 심하게 했던 사람은 기억이 나죠. 그래도 이름을 남겨도 이렇게 악명을 남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오늘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재미있게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옛날 고향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잊혀지지 않는 나의 추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장 노릇을 했는데 그때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친구 중에 태학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3학년인데도 한글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시험을 어떻게 치나 하고 나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바로 앞에 부반장인 공부를 아주 잘하는 성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학이 그 클테자 넓을 학자 크게 배운다는 이 태학이는 자기 앞의 성모의 시험지를 보고 열심히 연필에 침을 묻혀서 컨닝을 아주 정신없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던 담임 선생님께서 한창 두고 보시더니 시험이 거의 끝날 무렵에 그 친구 자리로 가서 그 시험지를 들고 보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야 태아가 너 시험 잘 봤다. 100점이다 100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아해하고 있는데 그러시더니 기가 찬 모습으로 야 이놈아 남의 것을 보고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의 시험지에 너의 이름을 써야지 남의 이름을 성모 이름을 그대로 쓰면 뺏겨 쓴 놈 어디냐 이놈아 하시면서 그 친구를 이렇게 세우시더니 그 친구의 귀를 잡고 막 한참 흔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교실이 막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건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학생들 여러분, 컨닝은 절대 안 해야 되지만 하더라도 지도 새도 모르게 하고 남의 이름까지 뺏겨 쓰는 컨닝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 사람을 아주 존경하여 평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남기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는 10집 정도 사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얕은 우물이 있고 우물 옆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겨울을 엄청 기다렸는데 왜냐하면 그 겨울에는 그 개울에 가서 동생하고 안동말로 시계또 썰매를 타는 것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석이 가까운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그 개울가를 지나오는데 그 겨울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보니 큰 꽃뱀 한 마리가 개울 속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안달아서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꽃뱀이 얼마나 큰지 저도 겁이 나서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얼른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그 개구리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였지만 이 정의의 사나이가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비겁자가 되기 싫어서 아버지 장화를 신고 막대기 하나를 들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 개울가로 달려갔죠. 그런데 이놈의 뱀이 아직도 무서운 내가 오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소란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놈 잘 되었다. 내 이놈이 불쌍한 개구리들을 잡아먹고 있구나. 야 이놈아
이 정의의 사도의 지팡이를 받아라. 그러면서 그 뱀을 따라가면서 힘껏 내리쳤지만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나이가 칼을 뺐으면 연필이라도 깎아줘야지 하면서 다시 내리쳤더니 이놈의 뱀이 목을 위로 번쩍 들더니 나한테로 돌아서 막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와, 이러니 나도 완전히 악이 나서 막대기로 그 뻣뻣한 목을 정통으로 홀게 갈겼더니 꼿꼿이 세운 목에 힘이 풀리면서 꼬꾸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화가 나서 죽은 뱀을 계속 내리쳤습니다. 드디어 내가 완전히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리고 개구리들이 얼마나 좋아한지 다시 그 겨울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고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그때 자유와 평화는 힘에 의해서만 유지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군대를 확실히 갔다 왔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거기에 우물이 있고 그 우물 속에는 항상 개구리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항상 그 개구리들을 보고 뭐 우물 안에 개구리들이라고 무시했죠. 그것은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우물 속 개구리들은 항상 물을 길러오는 이쁜 소녀와 예쁜 여인들의 얼굴을 감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물 속의 개구리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 모든 일에 신경 안 쓰고 항상 여인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끼고 이러면 나를 아는 분들은 또 나를 욕하겠죠. 저놈의 바람둥이는 자나깨나 항상 여자 타령이나 한다고. 그래서 못생긴 남자보다는 아직도 이쁜 여자가 훨씬 좋아요. 참 나도 언제 인간이 되려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 나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많이는 못해도 이 유튜브를 잘해서 미역국 값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도 겨울이 왔습니다. 나는 겨울 방학도 했으니 동생하고 매일 시계도 타러 썰매 타러 그 썰매를 가지고 겨울가로 갔습니다. 항상 우리 엄마가 내가 얼음 타다 빠져 죽을까봐 강에는 절대 못 가게 해서 항상 이 겨울가에서 썰매를 탔기 때문에 이 겨울가 얼음은 내 목숨만큼 아주 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세 나와 같은 국민학교 3학년이 방학이 되어 놀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약간 도시에 살기 때문에 나를 촌놈이라고 무시했는지 내 동생과 썰매를 타는데 와서 우리가 썰매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끼로 얼음을 막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강수야 제발 좀 깨지 마라. 몇 번이나 애원을 해도 계속 깨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나보다 좀 더 크고 도시에서 와서 내가 생각하기엔 어려울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참고 애원을 했는데도 계속 깨길래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둘이 한판을 붙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평소에 주먹질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 친구의 얼굴에 내 주먹이 몇 번 확실하게 걸리더니 그 친구가 미리 코피가 터지면서 얼음판에 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와, 내가 이길 줄을 전혀 몰랐는데 와, 이거 완전 기적이야.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내가 동생과 둘이서 대한민국 만세를 다시 부르면서 기분이 좋게 집으로 뛰어들어와서 칭찬을 잔뜩 기대하면서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엄마 아빠한테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이놈의 자식 봐라. 둘이서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얼음이나 타고 싸움질이나 해. 하시면서 그 내 목숨보다 귀한 썰매를 도끼로 때려 부셔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원수가 따로 없어. 나는 엉엉 울면서 동생을 쳐다보니 그 승리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동생도 저를 따라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 피가 난다는 속담을 완전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 그날은 완전 도끼판이었습니다. 강수가 그 귀한 얼음을 도끼로 깨더니 우리 아버지는 내와 내 동생의 썰매를 도끼로 완전 박살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친구 강수는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나와 학교 선생님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야 강수야, 너 학생들에게 절대로 얼음 함부로 깨면 맞아 죽는다고 확실히 교육시켰겠지?
또 다른 초등학교 때의 추억은 나보다 한 학년 높은 4학년 김주섭이 형의 이야기입니다. 김주섭이는 그는 머리에 종기가 하도 많이 나서 그 흔적이 아주 많은 형인데 우리는 그 상처들을 벼룩 운동장, 안동말로 하면은 비리기 운동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비리기 운동장이 가득한 머리를 가진 그 형이 그는 4학년 전체 최고의 주먹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는 그 형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쉬는 시간에 내가 친구들하고 운동장에 나가 쉬고 있는데 그 형이 우리를 향해 막 달려오더니 급하다 급해 그러면서 두 손으로 운동장 흙을 막 긁어 모으더니 그 위에다 대고 부르르 방귀를 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흙더미 위에서 먼지가 막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위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지금도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알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기억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이 형은 그렇게 재미있고 우습게 행동함으로써 반백년이 지나도 더 지난 지금도 나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친구들과 바닷가에 놀러가서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Look at me everyone! I'm in a hurry right now! 그러고는 손으로 모래를 그러고 모아 구에 방귀를 껴서 먼지를 일으켰더니 흑인 백인 할 것 없이 너무 웃어서 모두들 모래 위에 아주 들어 누워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친구들이 나만 보면 그 생각을 하면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초등학교 때 나에게 이 재밌고 습관스러운 일을 가르쳐준 주섭이 형 아직도 살아 계시고 건강하신지요? 아마 그때 주섭이 형이 방귀를 너무 심하게 뀌어서 거시기가 찢어져서 치질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시고 나한테 연락하시오. 내 돌팔 의사 30년 했는데 거기다가 내 특별히 참기름을 발라 미끌미끌하게 해드릴 테니 연락하시오. 그럼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의 추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학교에 김모일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잘생기기도 하셨지만 인격이 아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때 아주 이쁘고 귀여운 꼬마 아들을 둘을 다 기르고 계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날 모두들 학교 공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저쪽 근에 있는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6학년 영일이 형이 나를 불렀습니다. 그 형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키가 크고 선생님이 많처럼 컸습니다. 그래서 주먹장 영일이 형이 꼬마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야 꼬마야, 너 아버지 이름이 뭐니? 김모일. 너 엄마 이름이 뭐니? 김수은이. 아주 대답을 뚜렷이 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형이 물어보았습니다. 너 오늘 아침에 뭐 먹었니? 국수 먹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야 다음에 내 밥을 먹을 때 너 집에 가면 나한테 밥 좀 줄래 하니까 자기 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선생님의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영일이 형이 야 내 밤에 너 집에 가면 잠을 재워줄 수 있니? 그랬더니 그건 안 돼! 라고 아주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방이 좁아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 위에 올라가서 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주위에 있던 6학년 형들과 누나들은 막 배꼽이 터져라고 우는데 나는 그때 그 웃음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들 밤에 부부끼리 사랑하다가 어린 자녀에게 들키면 방이 좁아서 그렇다고 말하세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끝! 그럼 고은 씨의 고향이라는 시를 감상하면서 오늘 방송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태어난 고향이 아니다. 자란 곳이 고향이 아니다. 산과 들 달려오는 우리 역사가 고향이다. 그리하여 바람찬 날 우리가 쓰러질 곳 그것이 고향이다. 우리여 모두 다 그 고향으로 가자.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어머니의 역사가 기다린다. 그 고향으로 가자. 이상 빠이빠이.